뭐 여러 가지 뭐 임시 이번 국회를 가지고도 뭐 또 여당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오늘 또 워낙 그 경제 또 국회 기재위에 또 계시고 또 사선으로 또 오랫동안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또 요즘에 또 우리 경제가 또 만만치 않고요. 또 여러 또 생활 민생 부분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일단 간단히 또 자세하게 또 얘기 말씀을 듣고 그래도 야당에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도 하시고 지금 사선 이제 내년 또 총선까지 이제 준비를 하시고 중진 이상의 중진이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치 현안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어제도 이재명 당대표가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말에 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했었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중진 지난번에 또 김만배 건을 한번 저희 또 나오셔서 한번 해명을 한번 해주셨죠. 그때 이후로 기사가 싹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희 해명 이후로 해명하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건데 참 그때도 제가 검찰이 참 비겁하다. 그랬었죠. 자기들이 다 클리어 시켜놓고 맞습니다. 그걸 재판 과정에서 물어가지고 또 보도되게 만드는 그 행위가 네네네. 정말로 비겁하고 그래서 정치 검찰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응했는데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한 경우는 헌정사상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네. 지금 또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간다고 하죠. 예. 또 대표는. 네. 예. 이게 저는 계속해서 검찰이 참 비겁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돈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동도 그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는데 저 김만배 그 일당들이 이른바 그 양반들이 그 돈이 흘러 뭐 이재명 대표한테 갔을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성남 FC도 광고 유치를 했는데 그 광고 유치를 해서 그 인센티브 받은 인센티브가 뭐 또 이재명 대표한테 갔을 거 아니냐 이 의심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아니 돈도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탈탈 털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200회에 걸친 압수수색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 했는데 성남 FC도 그 광고비도 정당하게 다 집행됐던 거고 그래서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던 거고요. 지금 대장동 최근에 뭐 1,300 몇십 페이지짜리 되는 뭐 녹취록 이른바 한 10년 동안 녹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녹취록이 정형 녹취록이죠. 전부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정형회계사 한 녹취록 그게 공개가 됐죠. 이재명 이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가지고 의심했었는데 그 돈이 나오지 않으면 끝내야죠. 근데 그 이상한 성남 FC는 제3자 뇌물, 대장동은 배임 이렇게 간단 말이죠. 제3자 뇌물이 비법률가가 보더라도 웃기죠. 왜냐하면은 성남 FC는 구단주가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제3자입니까? 그걸 또 그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또 연결시켜서 또 비교해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다른 경우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한간에는 그 무슨 인디언 기우제 비 올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하겠다 뭐. 심지어 요새는 인디언 우물파기라고 우물파기 물 나올 때까지 뭐 한다 뭐. 물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 계속 판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다.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우리 국민들 뭐 한 중도층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도 뭐 자리 많이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먹지 않았는데 네. 무슨 이상한 무슨 제3자 뇌물이니 배임이니 이런 네. 걸로 기소하거나 재판에 붙이게 되면 오히려 현 정권과 검찰이 역풍 맞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아주 많아요. 네. 지금 이 사건만 갖고 지금 뭐 8개 부 검사 60명 이상이 검사 60명 이상이 지금 붙어서 하고 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아마 그 스스로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 쪽에서는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의 어떤 전원을 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당대표 상대로, 물론 뭐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 사인에 했던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본인이 책임지고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서에 결재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문서 문서 자체가 무슨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어떤 증거로 마치 그게 불법적인 증거인 양 이렇게 흘려내는 것도 참.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 또 그렇게 생각했다. 전원, 뇌피셜 이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 그놈의 전원과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걸로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도 정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직접 뭐 돈을 전달했다거나 뭐 그런 하나도 진술도 없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런 계속 이게 이제 아마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지금 더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쌍방울 그룹도 이게 건도 이제 그렇고 뭐 다들 아시지만 이게 다 총선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도가 1차적으로는 총선을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당 야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 이제 수사의 한복판에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계속 불러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흘리고 해가지고 아주 나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그렇게 해서 상대방 지지도를 낮게 만들어서 총선에 이겨보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수준을 그렇게 낮추어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오히려 그 검찰 수사 이후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더 하락 추세로 또 내려갔어요. 이거 일정 정도 뭐 어쨌든 그 지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어마어마한 실정에 비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또는 검찰에 이런 의도가 일정 부분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우리 국민의 민도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내년 총선이 가장 그 지금 현 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하여튼 뭐 가장 큰 자신, 물론 뭐 전반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가서는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총선, 2차적으로는 어쨌든 다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그러니까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석,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다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좀 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 사법 리스크를 계속 그 주입을 시키고 그의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을 과연 대통령 선거 대통령까지 시켜도 되겠냐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 물론 이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는 당연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답정 기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간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기본 2년부터 3년, 4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재판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요 수사 과정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공공연하게 주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총선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 이 수사 전국을 이 공안 전국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노동계까지 전반적인 이 사정 국면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유지하고 그게 이제 총선까지 그것이 최소한 자신들이 어떤 그 집토끼는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다는 어떤 측면이 일단 30% 잡고 그리고 네. 확장 뭐 정책 몇 개 잘해가지고 더 거죠. 확장하겠다 이런 기본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성공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전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군사 독재 시절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군사 독재 시절 보면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상습적으로 했던 게 공안정국, 공안정국이죠. 네. 네. 탄압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공포 정치. 이게 지금 검찰에 의해서 아주 더 센 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검찰이 그럴 때 떴다면 무조건 그냥 기소, 네. 그냥 압수수색.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저도 몇 번 만나보면 그냥 말씀들이 요즘은 그냥 압수수색이 기본이고 수색과 조사와 소환과 그다음에 기소. 그것이 그냥 세트로 그냥 있는. 친구들끼리 네. 술 한잔 하다가도 네. 조금 의견이 다른 네. 이 의견이 있거나 이러면 농담으로 네. 이 압색 한번 당해볼래. 지금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사람들이 마치 무슨 다른 의견 내지는 정부와 이상한 얘기만 하면 그냥 그게 마치 그냥 어떤 우스갯소리인 양.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창의력, 네. 탄력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저하시켜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반의 어떤 에너지, 국가적인 에너지 이런 게 상실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창의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다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네. 네. 뭔가 모르게 뭐 이게 좀 공포가 있고 네. 우리 사회가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 선진국이라는 책이 바뀌어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네. 그다음 종합국력 8인이 6인이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태리를 제치고 그럼요. G7 거의 G7 국가다. 네. 엄청나게 커진 나라거든요. 우리 국력이. 네.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그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네. 뭐 언론 자유 지수랄지 민주주의 네, 지수랄지 이런 게 많이 추락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3년간의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을 헤쳐가면서도 극복해 가면서도 네. 최고의 민주주의 지수로 끌어올려놨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언론 자유 지수 1위 이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 꼭 경제력뿐만 아니라 네. 모든 평가 지수에서 분야에서 네.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8개월 9개월 만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요. 정치도 그렇고 네. 경제, 뭐 사회 문화 그렇습니다. 무슨 공모전에 웹툰 그림 하나 사파 하나 가지고 올리기 어렵습니다. 무슨 압수색을 하니 무슨 지원을 끊느니 이런 사회가 돼 버렸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역사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상실의 시대, 네. 시기 네. 지금 가 되고 있는 거죠.